그리고 그 케미컬 센스에 대해서 5교시 때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모터 시스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어서 하게 되면 이제 말초에서 트랜스덕션이 일어나서 헤어셀의 활성이 스파이럴 갱글리온 셀의 시험 갱글리온 파이버 커클리어 너브죠. 커클리어 너브의 활성으로 해서 커클리어 뉴클리어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는 포스티리어, 엔티리어, 커클리어 뉴클리어스에서 일단 모노오럴 패스 보죠. 바이노럴은 이제 양귀로 듣는 거고 모노오럴은 한쪽 귀로 듣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이 커클리어 뉴클리어스에서 반대쪽으로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한쪽 귀에서 들은 소리가 이제 반대쪽 귀를 통해서 넘어가는데 트라페조이드 바디라든가 오코스틱 스트리아를 통해서 반대쪽으로 넘어가고 또 일부는 인피리어 컬리큘러스를 거쳐서 미디얼 제니클레이트 뉴클리어스 그리고 여기 이제 탈라무스에 보이죠? LGN이 아니고 이제 MGN을 거쳐서 프라이머리 오디터리 코텍스 그리고 어소시에이션 코텍스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코클리어 뉴클리어스로부터 반대쪽 귀로 반대쪽 파트로 브레인스템으로 많이 정보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안테리어 코클리어 뉴클리어스는 트라페조이드 바디를 거쳐서 안테리어 보시면 안테리어, 포스티리어 코클리어 뉴클리어스가 있는데 트라페조이드 바디를 거쳐서 반대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포스트리어 코클리어 뉴클리어스에서는 포스트리어 어쿠스틱 스트리아를 거쳐서 반대쪽 레터럴 렘니스커스로 올라가게 되죠. 이 과정에 이제 양쪽 귀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여기서 많이 이렇게 서로 겹쳐지게 됩니다. 우리 비주얼 시스템에서는 옵틱 키아즘을 떠나서 트랙부터는 양쪽이 서로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거기서 바로 이제 브레인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 오디터리 시스템은 이 브레인스템에서 많은 프로세싱이 일어나면서 양쪽 귀의 신호가 비교적 많이 섞이게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사운드의 로컬리제이션, 프리퀀시하고 인텐시티는 페리페리에서 설명이 됐고, 그다음에 사운드가 어디서 들리는지, 소리가 오른쪽에서 들리는지, 왼쪽에서 들리는지, 왼쪽에서 들리면 왼쪽을 쳐다보든가, 왼쪽에서 뭐가 위험한 물체가 나타났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반대편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리의 방향을 감지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엔티리어 코클리어 뉴클리어스에서부터 이렇게 반대쪽 브레인스템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트라페조이드 바디라는 그런 파이버 번들을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고 포스트리어는 포스트리어 어쿠스틱 스트리아를 통해서 넘어가게 돼요. 자, 사운드 로컬리제이션은 이제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나왔듯이 양쪽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 두 귀에서 만들어지는 신호의 그 시간, 타이밍하고 그다음에 사운드 인텐시티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으로 설명이 되죠. 인터오럴 타임 디퍼런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머리가 가리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고양이 위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위쪽에서 저 오른쪽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오른쪽 귀에 들어오는 소리, 왼쪽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전도 시간이 딱 다르기 때문에 귀로 들어오는 소리의 시간차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인터오럴 타임 디퍼런스를 한 10마이크로세컨드 정도까지도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터오럴 레벨 디퍼런스, 그러니까 인텐시티의 차이죠. 이건 거리가 멀면 당연히 소리의 인텐시티도 낮아지겠지만 또 하나는 이 머리에 의해서 가려지는 효과 때문에 소리가 만약에 지금 평행 상태에서 제 오른쪽에 소리가 들린다면 오른쪽 귀, 왼쪽 귀에 들리는 소리의 크기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인터오럴 레벨 디퍼런스가 이렇게 인텐시티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그걸 이용하는 건데 먼저 이 시간하고 인텐시티 차이를 구분하는 그 메커니즘을
관장하는 구역이 달라요. 그래서 먼저 미디얼 슈피리어 올리브 사진을 보죠. 이 중간에 이 안테리어 코클리어 뉴클리어스를 통해서 트라페조이드 바디로 가는 과정에 이 슈피리어 올리바리 뉴클리어스 컴플렉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디얼하고 레터럴 파트가 있게 되는데, 미디얼 슈피리어 올리브로 한쪽 귀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들어오고 또 반대쪽 귀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이렇게 두 개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소리가 왼쪽 귀에서 들리면 귀에 도달하는 시간이 빠르고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빠르겠죠. 그런 다음에 반대쪽 귀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반대쪽 귀로, 그러니까 반대쪽 그 미디얼 슈피리어 올리브로,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겠죠, 그죠? 그런데 이 오른쪽 귀는 소리가 도달하는 시간은 늦고 좀 더 짧은 시간 동안에 이 같은 쪽 슈피리어 올리브로 도달합니다. 요 패스웨이는 이제 반대도 만들어져 있겠죠. 그러면은 이 미디얼 슈피리어 올리브에는 이렇게 뭐 모식도상으로는 일렬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신경세포가 양쪽 귀에서 들어온 신호를 통합을 하고 있어요. 인테그레이션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짧은 시간에 긴 시간 동안 액션 포텐셜이 전달이 되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각각 A, B, C, D, E에 도달하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액션 포텐셜이 먼저 A에 먼저 도달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E에 도달할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귀에서 도달한 소리는 액션 포텐셜이 천천히 만들어지는 대신에 짧은 길이를 가면서 이게 서로 이제 뭐 상쇄가 될 수 있겠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건 이 A, B, C, D, E에 만들어지는 왼쪽 귀의 시그널하고 오른쪽 귀의 시그널이 서로 이제 반대 시간차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 D 중에 어떤 신경세포에 동시에 양쪽 귀에서 온 시그널이 도달하느냐가 이 미디얼 슈피리어 올리브에 어떤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느냐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귀, 오른쪽 귀에서 들어온 신호가 미디얼 슈피리어 올리브에서 여러 신경세포에서 어떤 특정한 신경세포에서 그 두 개의 귀에서 들어온 신호가 동시성을 갖고 활성화됐을 경우에 미디얼 슈피리어 올리브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특정한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 이건 왼쪽이다. 또 다른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 오른쪽이다. 근데 그 왼쪽 오른쪽도 어느 정도 차이에 의해서 그 활성화되는 정도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활성화되는 신경세포에 따라서 소리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타임 디퍼런스를 이용해서 사운드 로컬리제이션을 하는 그런 기전이고, 그 과정이 이제 코인시던스 디텍션이라는 그런 기전이, 이게 이제 신경계에서 신호를 통합하는 이제 중요한 어떤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코인시던스 디텍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개의 현상이 동시성을 갖고 만날 때만 의미가 있어지는 그런 겁니다. 설명할 때 이런 걸 사용하게 돼요. 또 하나는 이제 사운드 인텐시티에 따라서 로컬라이즈 하는 건데, 이건 이제 MNTB라는 구조하고 LSO, 레터럴 슈피리어 올리브가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까 트라페조이드 바디를 따라서 안테리어 코클리어 뉴클리어스에서 트라페조이드 바디를 따라서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반대쪽에 이 MNTB, 미디얼 뉴클리어스 오브 트라페조이드 바디라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는 상당히 특이한 구조라서 일부에서 많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소마가 이렇게 세포체가 있으면 상당히 큰 세포체인데, 이 MNTB 그러니까 트라페조이드 바디의 파이버가 이렇게 소마를 굉장히 넓은 부분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이제 시냅스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MNTB는 이니비터리 뉴런입니다. 그래서 반대쪽에서 들어온 그 소리 신호를 플러스 신호죠. 그걸 마이너스로 바꿔주게 돼요. MNTB를 거쳐서 이렇게 반대쪽 레터럴 슈피리어 올리브로 가게 되고, 또 동측에서는 익사이테이터리 커넥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플러스하고 동측의 플러스 신호,
반대쪽에 마이너스 신호의 크기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크면은 그쪽 신호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에서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러면은 오른쪽 슈피리어 올리브의 익사이테이션은 커지고 반대쪽을 통해서 들어온 이니비션은 작겠죠. 그러면은 익사이테이션 신호가 더 크니까 익사이테이션이 승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반대쪽은 이니비션이 훨씬 더 크겠죠. 익사이테이션보다 반대쪽 에어스에서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니비션이 크기 때문에 익사이테이션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마치 승자가 독식하듯이 승자 독식 룰에 따라서 오른쪽 소리가 크면은 오른쪽 LSO의 활성화가 되고 왼쪽 소리가 크면 왼쪽 LSO의 활성화가 크게 되는 그런 현상을 두 개 양쪽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조는 트라페조이드 바디와 미디얼 뉴클리어스 오브 트라페조이드 바디가 이니비터리 시그널로 전환을 시켜서 또 반대쪽의 시그널을 LSO에서 통합함으로써 이 사운드 로컬리제이션을 할 수 있는 그 신경 활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타임 디퍼런스 그리고 레벨 디퍼런스를 감지하는 MSO와 LSO 그 구조에 의해서 양쪽 귀에서 들어온 신호가 계속 이렇게 통합돼서 브레인스템에서 이루어진 그 프로세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피리어 콜리큘러스를 거치고 MGN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오디토리 콜텍스에 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디토리 콜텍스는 이제 코어 리전하고 벨트 리전이 있는데 코어는 프라이머리 오디토리 콜텍스죠. 여기는 슈피리어 템포럴 자이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트랜스버스 템포럴 자이러스죠. 다른 말로 헤슬 자이러스죠. 헤슬 자이러스. 이거는 이제 육안 보통 상태에서 잘 보이지 않죠. 이 템포럴 롭을 이렇게 살짝 드러내서 그 안쪽으로 그래서 여기 겸자가 있는 겁니다. 겸자로 드러나게 되면은 트랜스버스 템포럴 자이러스가 있는데 그 부위가 이제 프라이머리 오디토리 콜텍스예요.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오디토리 콜텍스의 성질을 보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콜텍스의 기본적인 성질을 다 얘기했죠. 그런 프린시플을 따라갑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는 톤에 따른 그 자극 부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앞쪽 부위는 이제 낮은 프리퀀시, 뒤쪽은 이제 높은 프리퀀시. 일종의 토노토픽한 오거니제이션이 있는 거죠. 비주얼 콜텍스에서는 레티노토픽한, 여기서는 토노토픽, 톤. 소리의 프리퀀시에 따른 그 주된 활성화 부위가 달라지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 주변으로는 이제 세컨더리 오디토리 콜텍스가 있어서 이거는 뭐 시각 자극이나 소마토 센서리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이제 감각 자극들이 모여서 여러 개의 그 센서리 모달러티, 그러니까 여러 각기 다른 그런 감각을 우리가 모달러티라고 합니다. 소리, 시각,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촉각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달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일종의 이제 멀티모달 어소시에이션 콜텍스가 있는 거죠. 안쪽에 프라이머리는 이제 유니모달 콜텍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리가 분석이 되게 되는데 그 주변으로 이제 관련된 구조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아까 그 오디션은 이제 랭귀지하고 많이 관련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랭귀지하고 관련되는 그 구조가 이제 이 브로카스 에어리어가 있고 이 모터 콜텍스 아래쪽 하단부 쪽 그 템포럴 콜텍스하고 좀 가까운 쪽이 주로 입하고 턱, 뭐 목이나 이런 부분인데 그 앞쪽으로 이 우리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발성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전 운동 영역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브로카스 에어리어인데 여기도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오디터리 콜텍스로부터 나온 신호에 의해서 연결이 되고 가깝게는 이제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소리가 어떤 랭귀지,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죠. 거기에 관여되는 게 이 베르니케 에어리어입니다. 그래서 베르니케 에어리어는
앵귤라 자이러스하고 슈프라 마지널 자이러스, 그 에어리어 39, 49부인데 그거는 이제 그 템포럴 콜텍스하고 프라이애탈 콜텍스가 만나는 그 뒤쪽 부분, 라테럴 졸크스의 뒤쪽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쪽으로 이제 많은 신경 연결들이 있고, 그다음에 베르니케 에어리어에서 브로카스 에어리어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게 그 아크웨이트 파시클러스 유명한 그런 그 패스웨이가 존재를 하게 되죠. 몇 가지 이제 청각에 관련된 좀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정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들 이어 리플렉스입니다. 청각하고 관련해서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제 스타페디우스 머슬, 스테이프스하고 연결돼서 근육이 있게 되는데 이 근육의 역할이 어떤 높은 소리로부터 그 귀의 손상을 방지를 하고 소리의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증가시키는, 댐핑을 통해서 증가시키는 그런 리플렉스가 있게 되는데, 이건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래요. 서로 상대방하고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럴 때 약간 긴장을 합니다. 약간 긴장을 하는 게 요 스타페디우스 머슬을 수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소리를 좀 더 명확하게 들으려고 하는 리플렉스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페이셜 뉴클리어스를 거쳐서 바로 스타페디우스 머슬로 연결되는 그런 패스웨이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이게 이제 미들 이어 리플렉스라고, 미들 이어 리플렉스죠. 그래서 요새 보통 큰 소리가 들리죠. 밖에서 뭔가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리면 이제 보통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뻥이요 하고서 빵 터지잖아요. 뻥이요 할 때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그죠? 미리 이런 미들 이어 리플렉스를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약간 시간이 필요하죠. 최근에 이제 자동차 기술을 보니까 사용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사고를 미리 막 일어나기, 이건 뭐 거의 뭐 약간 시간차를 두고 사고가 일어난다, 그게 감지가 되면 미리 차 안에서 큰 소리를 터뜨려요. 그러면 그 소리에 의해서 이 미들리어 리플렉스가 일어나고, 그거보다 더 큰 소리에 의해서 귀가 손상되는 걸 방지하는 그런 뭐 기술들도 적용하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미들 이어 리플렉스를 좀 더 조기에 발생을 시켜서 너무 큰 소리가 갑작스럽게 들리면 뭐 손상 다음에 리플렉스가 일어나면 소용이 없으니까 미리 리플렉스를 발생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귀를 보호하는 그런 데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바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소리하고 관련하는 게 그 오커스틱 스타틀 리플렉스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익숙한 물체나 또는 뭐 알지 못하는 또는 위험성을 또 관심 있는 물체가 주변에서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이렇게 깜짝 놀라고 그 물체를 그게 무엇인지 우리 몸 동작하고 눈 동작을 움직이는 전체적인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오커스틱 스타틀 리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하고 어텐션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럼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이 같이 다 동반이 되는데 그런 리플렉스가 있다는 거죠. 시각하고 관련해서 이런 정도, 청각하고 관련해서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베스티뷸라 시스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베스티뷸라 시스템은 전정계는 이렇게 5개 컴포넌트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 페리페리에서 리셉터가 어떻게 트랜스덕션을 하는지, 그다음에 센트럴 베스티뷸라 뉴클리어스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몇 가지 리플렉스를 일으키는 네트워크들, 그런 것들인데, 자, 베스티뷸라 리셉터 오가는 위치나 약간의 구조만 다르다 뿐이지 얘네들이 작동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소리는 음파의 그 이동, 음파의 그 기계적인 진동을 감지를 하는데, 이 베스티뷸라 시스템은 머리의 위치, 포지션, 기울임 또는 선형 또는 그 각의 운동을 감지를 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총 5개가 존재를 합니다. 양쪽 귀에 각각 3개의 세미서큘러 캐널이 존재를 하고, 3개의 세미서큘러 캐널의 각각은
이제 팽대된 부위가 있어요. 앰뷸라라고 해서 팽대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감각 센서리 리셉터 셀, 헤어셀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각각 하나씩 있으니까 세 개 세미서큘라 채널에 하나씩 있으니까 세 개 앰뷸라가 존재를 하고 그게 각각 호리즌탈, 슈피리어, 포스티리어 이게 서로 직각으로 그죠? 직각으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방향의 그 운동을 뭐 피칭이나 묘임, 롤링 이것들을 감지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되죠. 물론 정확하게 이제 인체 내에서는 약간 배열이 다른데 조금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두 개의 평형 감각기가 있는데 오톨리스 오간이죠. 여기는 이제 그 감각기를 마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각각 유트리클과 세큐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평면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리니어한 운동. 아까 세미서큘러 캐널은 이렇게 반고리형 원형이기 때문에 이 가고 그러니까 원형으로 이렇게 회전 운동하는 것들을 감지를 하고 선형으로 운동을 하거나 선형 가속이나 또는 중력에 의해서 기울어지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래서 리니어 억셀러레이션하고 그래비티를 감지를 해요. 그래서 앵귤러 억셀러레이션, 리니어 억셀러레이션, 그래비티 감지를 하니까 일종의 이제 G 센서 같은 거 뭐 우리 스마트폰에도 다 들어있죠. 운동 같은 거 어떻게 기울어지는지 그런 역할을 여기 5개의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라비린스, 보니 라비린스, 뭐 멤브라노스 라비린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아까 초콜릿 조금 먹었는데 아직도 침이 많이 나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자 그러면 이 세미서큘러 채널이 MRI 요새는 뭐 해상도가 워낙 좋으니까 이렇게 지금 호리즌탈 세미서큘러 채널이 이렇게 나온 거 그냥 그림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보이고 있어요. 세미서큘러 채널로. 자 우리 뭐 인체에서 위치를 보게 되면은 이 호리즌탈 그 다음에 엔티리어, 포스티리어 이렇게 있는데 호리전털이 정확하게 호리전털 이렇게 서 있는 우리 정립 자세에서 정확하게 호리전털이 아니고 30도 정도 위로 이렇게 기울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엔트리어 포스테리어가 양쪽 45도 각도로 해서 앞쪽, 뒤쪽으로 해서 뻗어 있습니다. 어쨌건 정확하게 뭐 우리 지구상의 표면에서 X, Y, G를 대칭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됐든 서로 간에 90도 각도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방향의 그 회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거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센서리 리셉터 셀을 먼저 보죠. 헤어셀 역시 헤어셀 그죠? 같은 종류의 헤어셀인데 뭐 형태는 좀 다를 수 있어도 뭐 타입 1, 타입 2 셀들이 있다고도 하고 역시 이것도 베스티뷸라 뉴클리어스로부터 이 모터 파이브가 나와가지고 이제 조절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오디터리 너브도 클리어 파이버가 올리브 클리어 파이버가 있었죠. 그래서 센트럴에서부터 페리퍼럴 리셉터가 컨트롤이 되고 있어요. 근데 레티나는 그런 건 없죠, 그죠? 브레인에서부터 레티나로 가는 그런 모터 파이버는 없어요. 그렇지만 청각하고 이 평형 감각은 센터를 컨트롤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털세포, 헤어셀들이 앰뷸라에 또 오톨리스 오건에 존재를 하는데 앰뷸라에 보면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앰뷸라 이렇게 팽대된 부위, 세미서큘러 캐널의 한쪽 끝에 반고리니까 양쪽 그 다리가 있겠죠. 한쪽 끝에 이렇게 팽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리 관을 의미를 하죠.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있겠죠. 한쪽 끝에 있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잘 발달된 그런 구조가 있고 여기에 이 헤어셀들이 묻혀 있어요. 그 헤어셀들이 요 에피텔리얼 그 크레스트에 있게 되고 그 바깥쪽으로 헤어가 있고 그 바깥쪽을 큐플라라고 하는 그런 젤라티너스 머티리얼이 싹 전체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 관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자 호리존탈 캐널, 호리존탈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다. 아니면 각 운동이 그러니까 직선 운동이 일어났다. 그럼 양쪽
그 고리에 똑같은 정도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엔도리프의 움직임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회전이 있을 경우는 그 안에 일단 보니 라비린스가 우리 머리가 돈다. 그러면 보니 이렇게 돌겠죠? 그 안에 있는 멤브레인도 같이 돌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액체는 관성에 의해서 일단 머물러 있어요. 처음에. 이런 앵귤라 가속이 일어날 경우. 그러니까 그 안을 막고 있는 큐플라가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 그림에 나오나요? 자, 여기 나오네요. 자, 정상적으로는 안정시에 이렇게 있다가 왼쪽으로 턴을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액체가 이렇게 턴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리니어한 액셀러레이션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아요. 왼쪽 양쪽에 똑같은 힘이 걸리니까. 근데 회전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액체가 일단은 머물러 있으니까 서로 간의 위치 변화에 따라서 큐플라가 이동을 하고 다시 그런 앵귤라한 액셀러레이션이 멈추거나 또 반대 가속을 일으키게 되면 또 반대 방향으로 큐플라가 이동을 하겠죠. 근데 이건 왼쪽 비하고 오른쪽 비가 서로 이제 이건 뭐 대칭이라고 해야 되나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털 세포들은 털은 큐플라가 기울어지면서 아까 텍토리얼 멤브레인에 의해서 실리아가 이렇게 눌리는 식으로 밴딩이 일어납니다. 그죠? 자, 밴딩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털세포, 요 안에 큐플라가 들어있었죠? 큐플라가 각가속에 의해서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그 안에 파묻혀 있던 실리아가 이렇게 밴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 멤브레인 포텐셜의 변동은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긴 쪽으로 기울어질 때 디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일어날 때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요. 역시 리셉터 포텐셜이 일어나고 에퍼런트 5에서 바로 이제 그 시냅틱 트랜스미션에 의해서 액션 포텐셜로 그러한 이동에 대한 포텐셜의 변화가 코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즉 세미서큘러 패널은 자신이 갖고 있는 구조를 통해서 각 운동에 대해서 X, Y, G 방향의 회전 운동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고 이 오톨리스 멤브레인은 그냥 평평한 막이에요. 물론 아주 평평하진 않고 약간의 구부러짐이 있고 배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서로 조금 다른데 세큐라고 뉴트리클 세큐는 각각 그 안쪽에 스트리올라라는 중심부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중심으로 해서 저도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나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헤어가 길어지고 또 하나는 바깥쪽으로 가면서 헤어가 길어져요. 어쨌건 서로 반 나눠서 거울상으로 한쪽으로 일정하게 헤어셀들이 배열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그 젤라티너스 머티리얼 역시 오톨리스 멤브레인이 그 위에 덮여 있고 위에 또 오토코니아라는 그런 이석이라고 그러네. 이석 물질, 칼슘 카보네이트 그 물질이 덮여 있어서 중력에 의해서 기울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거나 몸이 기울거나 머리가 기울거나 그러면 오톨리스 멤브레인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죠. 그렇죠? 뭐 휘청휘청하는 막이니까 물질이니까. 그럼 그 안에 있는 헤어들이 같이 밴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우리 머리가 기울어지는 포지션에 따라서 여기 그림에 보이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은 이쪽 출렁, 반대쪽으로는 반대쪽으로 출렁. 각각 요 두 개, 양쪽 파트의 헤어셀들에서 만들어지는 액션 포텐셜들이 어떤 변화가 극대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겠죠? 이게 또 왼쪽, 오른쪽이 또 달리 반대로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것들을 통합을 해서 또 하나 이제 이 앵귤라 액셀러레이션, 기울어짐, 또 하나는 리니어 액셀러레이션이죠. 이건 수평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급가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오톨리스 멤브레인이 일단 저 뒤에 머물러 있겠죠. 우리 몸은 나가는데 관성에 의해서 뒤로 쭉 밀려날 거예요. 그래서 선형 가속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멈출 때 앞으로 나는 멈췄는데 이 오톨리스 멤브레인 공중에 붕 떠 있으니까 또 위에 이렇게 오토코니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쭉 치우치겠죠. 그럼 그때 헤어셀들의 밴딩이 일어나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베스티뷸라 그런 활성이 이제 브레인스템의 베스티뷸라 뉴클리어스로 들어가게 돼요. 이 베스티뷸라 뉴클리어스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이제 중추로도 전달이 되고 눈 운동에도 바로 연결이 됐었죠. 일단 입력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우리 귀를 통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신호들, 헤어셀로 들어가게 되죠. 세미서큘라 캐널이나 오틀리스를 통해서 들어가고, 또 하나는 세리벨럼. 아까 그 옵토카이네틱 리플렉스 보면은 세리벨럼에서 들어오는 패스웨이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세리벨럼으로부터도 패스웨이가 들어오고, 이거는 모터 시스템 할 때 조금 더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컨트롤 레터럴 베스티뷸라 뉴클리어스, 반대쪽 베스티뷸라 뉴클리어스에서도 입력이 들어오고, 또 하나 중요한 입력은 스파이널 코드입니다. 우리 평형 감각은 머리에서만 일어나지 않죠. 목, 또 몸통 이런 데서 들어오는 몸이 기우는 그런 감각들, 프로프리오셉션들이죠. 그 스피노 베스티뷸라 파이버, 결국 베스티뷸라 뉴클리어스가 전체적인 몸의 균형에 관련된 운동의 어떤 중추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인풋 패스웨이가 이렇게 있고, 이제 그 아웃풋 패스웨이는 아까 VOR, 베스티뷸로 오큘라 리플렉스, 우리 몸의 기울어짐에 따라서 바로 눈 운동을 조절하는 그런 리플렉스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베스티뷸라 뉴클리어스에서부터 에피스미스 뉴클리어스로 가는 아웃풋이 있게 되는 거죠. 또 3번 뉴클리어스로도 동쪽으로도 가지만 반대쪽에 베스티뷸라 뉴클리어스로 가면서 우리 몸이 뭐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틀린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눈동자가 얼른 돌아가서 내가 원래 보고 있던 물체를 놓치지 않으면 운동이 바로 일어나는. 눈동자만 돌아가면 안 되죠. 뭐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몸을 뭐 저항하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또 자세를 잡는, 머리가 기울어지거나 자세가 왼쪽으로 기울거나 어느 한쪽으로 기운다는 건 곧바로 중력에 대해서 내가 이제 쓰러지거나 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되는 그 운동계 시스템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베스티뷸로 스파이널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아까 인풋이 4개가 이렇게 있었고 아웃풋이 오큘라 무브먼트, 그다음에 바디의 무브먼트, 또 하나는 우리 몸이 기울어졌다, 갑자기 차가 멈춰섰다 이런 감각들 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센트럴 베스티뷸라 패스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베스티뷸로 살라모 코티칼 네트워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이 베스티뷸라 시스템의 5가지 컴포넌트, 리셉터, 두 번째로 뭐였죠? 센트럴 베스티뷸라 뉴클리어스, 그죠? 리셉터, 베스티뷸라 뉴클리어스, 그 다음에 이렇게 3가지 운동을 일으키는 또는 그 다음 여러 가지 기능을 나타내는 3가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제 베스티뷸러 살라모 코티칼 네트워크는 이 베스티뷸라 뉴클리어스에서 뭐 스파이널 코드, 눈 운동도 하지만 결국은 탈라무스를 거쳐서 뇌혈이어 3일리, 대략 몸 감각 영역 쪽으로 정보를 보내서 뭐 중력이 어떻게 되는지 뭐 여러 가지 감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정도,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우리 케미컬 센세이션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감각인데 3가지 감각을 했죠. 그다음에 남아있는 특수 감각, 화학 감각인데 후각하고 미각이에요. 후각하고 미각은 지금 정보가 시각에서부터 청각으로 가면서 또 그 평형 감각으로 가면서 이 정보라는 게 조금씩 이렇게 굉장히 객관적이기보다는 약간 좀 더 주관적인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장면을 보는 건 그런 표현보다는 아주 기분 나쁜 소리, 그 거슬리는 소리, 뭐 이런 소리는 상당히 흔히 쓸 수 있는 거죠. 보통 시각은 객관적이고
청각도 상당히 객관적이지만 좀 정서적으로 많이 관여가 되고, 또 이 화학 감각으로 오면서는 객관성은 많이 더 떨어지면서 이 주관적인 어떤 특성들, 또 감성적인 특성들, 그런 쪽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원시적이고 좀 베이그하고 정서의 반응을 일으키고 오랫동안 남는 그런 감각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후각 같은 것들은 제일 먼저 발달한 그런 감각입니다. 그래서 후각은 모든 감각들이 이제 살라무스를 거쳐서 뇌로 들어가죠. 근데 후각은 살라무스가 온토제니 하기 전에 아마도 필로제니 하기 전에 발달을 해서 그런지 살라무스를 거치지 않고 뇌로 들어가는 그런 특성이 있죠. 어쨌건 이 거스테이션 또 올팩션 이런 것들은 둘 다 공통적인 특성이 있게 되는데, 화학 에너지가 케미컬 시그널을 전기적인 시그널로 바꾸게 되는 그런 키모리셉터가 관여를 하고, 둘 다 음식하고 관여가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뭐 입으로 먹으니까 주로 맛이 관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냄새가 그 맛에 굉장히 서로 관여를 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먹기 전에 그 음식 냄새가 나죠. 식욕을 돋구고 그게 맛의 감각, 그 인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이렇게 씹고 이렇게 삼키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 맛은 특정한, 그러니까 음식물들은 후각을 자극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적절히 조화가 돼야 이 어떤 즐거움, 쾌락 같은 것들을 음식을 통해서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독립되기보다는 서로 많이 이제 말초에서부터 관여가 되고, 또 중추에 가서도 서로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올팩토리 트랜스덕션인데, 올팩토리 트랜스덕션은 우리 이제 리셉터 셀들이 주로 이제 우리 코 천장에 있죠, 그죠? 코 천장에 있어서 거기 그 올팩토리 헤어셀들의 오도런트 리셉터가 발현이 되어 있어요. 오도런트 리셉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종의 그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죠, 이것도. 그래서 이 오도런트라는 거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 입자들입니다. 취기 입자, 취기 분자라고 해서 이 오도런트 케미컬이 바로 이 오도런트 리셉터에 가서 바인딩하게 되면은 이 리셉터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도런트 리셉터가 뭐냐,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주로 결합하는 그런 케미컬들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원래 자연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냄새를 나타내는 그런 케미컬들, 물질 이런 것들은 무수히 많을 수가 있죠. 또 사람들이 또 무수히 많은 그 냄새를 내는 그런 물질들을 합성해서 새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전혀 다른 지역,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 평생 동안 맡아보지 못했던 냄새도 구분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리셉터들이 각각 스페시픽하게 대응을 한다는 것은 그런 방식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니까 오도런트 리셉터는 500개의 쥔이 관여를 하고, 얘네들의 뭐 리플라이스 컨비네이션 뭐 이런 거, 플라이스 정확하게 명칭을 못하겠는데, 베리언트 스플라이스 베어리언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 1000개의 오도런트 리셉터 몰레큘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1000개의 오도런트 리셉터 몰레큘들이 만들어지는데, 각각의 올팩터리 리셉터 셀에는 하나의 리셉터 몰레큘에만 이제 익스프레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정한 몰레큘에 대해서 아주 특이성을 갖고 반응하지는 않고, 뭐 화학적으로 좀 유사한 계통들은 이제 다 바인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그게 특정한 리셉터 하나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리셉터들을 몇 가지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스페이스 앤 템포럴 코딩, 그러니까 여러 개의 파퓰레이션 코딩을 통해서 복잡한 어떤 신경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유사한 냄새, 비슷한 냄새, 사실 우리가 냄새를 몇 천 개 이렇게 구분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특이성은 후각은 많이 떨어지는 다른 감각에 비해서 그런 특성이 있어요. 비교적 후각하고 미각은 연구가 좀 많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객관화가 어려운 거죠. 아까 시각 같은 거는 색, 모양, 밝기 여러 가지 것들이 객관화하기가 좋고 반응도 객관화하기 쉽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되는데, 그 후각이나 미각인 경우, 미각은 좀 낫죠. 후각인 경우는 뭔가 표준화된 어떤 자극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국가마다 또 민족마다 지역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자기네가 맡아보지 못한 뭐 그런 주로 맡지 못하는 그런 냄새들에 대한 어떤 표준을 어떤 다른 곳에서 사용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 뭐 일단 우리 책에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은 플로랄, 그 대표적인 향들이 플로랄, 장미향 같은 거, 그다음에 이서리얼, 배 냄새, 그다음에 에테르 이런 거, 그다음에 머스킷, 우리 향수 냄새, 그다음에 캠퍼, 화약, 그다음에 페트리드, 로트네그, 썩은 달걀, 그다음에 이제 식초 냄새, 뭐 썩는 듯한, 완전 톡 썩은 듯한 그런 냄새, 이런 것들로 이렇게 뭐 나누고 이제 어떤 케미컬들을 정제를 해서 이것들을 대표하는 어떤 뭐 지수 같은 것들, 뭐 강도 이런 것들로 하면서 뭔가 사람의 반응을 보고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간 이런 표준적인 오도런트들이 뭐 서로 동의가 안 되니까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올팩토리 후각에 대한 연구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5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도런트 리셉터에 이제 오도런트 몰레큘이 와서 바인딩을 하게 되면은 이게 G 프로틴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각인 경우는 트랜스듀신, 우선 G 올프라는 알파 서브 유니트가 활성화되면서 ATP를 사이클릭 AMP로 바꾸고, 사이클릭 AMP가 많아지게 되면은 사이클릭 뉴클리오타이드 게이티드 채널 GND 채널이 열려서, 이거는 넌 스페시픽 캐타이닉 채널이니까 이 채널이 열리면 셀 안으로 차지를 뗀 아이온들, 특히 여기서는 이제 칼슘 아이온이 들어오게 되고, 칼슘 게이티드 클로라이드 채널이 또 연이어서 열리고, 이걸 통해서 클로라이드 아이온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디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올팩토리 리셉터 셀에 디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서 여기서는 직접 이제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요. 레티나에서도 포토리셉터 셀은 리셉터 포텐셜, 그다음에 오디토리, 베스티블라 다 리셉터 포텐셜이었죠. 근데 이 올팩토리 트랜스덕션은 이 리셉터 셀 자체가 뉴런이에요. 신경세포라서 여기서는 바로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집니다. 리셉터 포텐셜. 뭐 액션 포텐셜 조금 전에야 만들어지겠지만 어쨌건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져서 곧바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냄새는 미각도 그렇고 촉각의 일부, 터치 이런 것들 잘 일어나는 현상이 어댑테이션이죠. 적응이 아주 잘 일어나는데 뭐 여러 단계에서 적응의 기전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들어온 칼슘을 소디움 칼슘 익스체인저가 계속 뿜어내가지고 칼슘을 세포 밖으로 바로 뿜어내게 되면은 이제 오도런트 몰레큘이 계속 와서 붙어있는 상황이더라도 이런 디폴라리제이션이 바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 화장실에 들어갈 때 아주 힘들지만 재래식 화장실 곧바로 이 후각은 특징 중에 하나가 어댑테이션이 바로 된다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몰레큘라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소디움 칼슘 익스체인저가 작동을 함으로써 오도런트 몰레큘이 계속 반응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연 채널이 열리는 그런 현상을 바로 사라지게 함으로써 어댑테이션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죠. 리셉터 올팩토리, 이게 바로 이 과정이 올팩토리 트랜스덕션이에요. 그래서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5분 일찍 쉬겠습니다. 자, 4교시 하시고 제가 5교시 때 다시 올게요. 되게 힘드네.